이 드라마 조선구마사 중국풍 논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위인을 모욕하고 이 왜곡한다라는 점에서 누리꾼들이 더 분노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중국식 차림의 그 음식들, 이 점을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구석에 지금 서 있는 이 조선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지금 이 드라마상에서는 충녕대군입니다. 충녕대군이 구석에 이렇게 서서 먹는 것을 뒷짐지고 서서 보고 있거든요. 충녕대군이 나중에 세종대왕이 될 인물이죠. 그런데 만두 접대를 하고 또 나중에 술도 따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술도 따르는 장면. 자, 만두를 접대하는 세종대왕이라. 이거는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면 지금 굉장히 좀 불쾌하고 화가 날 만한 내용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저기 보면요, 통역사가 반말하는 장면 나와요. 충녕대군한테. 아하. 이렇게, 아니,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이게 고증이 된 거냐? 네. 그러면 충녕대군이 저기서 정말 술을 따랐고 구석에 저기 서 있었고 거의 뭐 주도적인 역할이 아니라 뭐 네. 하인만도 못한 그런 모습으로 등장해서 나오는 것이 과연 고증을 거쳤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니, 드라마를 만드는 분들 입장에서 환타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역사적 사실의 일정 부분 등장하고 역사적 인물이 나오는 이름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런 드라마가 만들어지면요, 시청자들은 그걸 역사로 인식해요. 네. 본인들은 건 판타지로 만들지 모르지만 고증이 안 된, 즉 역사적인 어떤 역사학자들의 고증이 안 된 내용을 판타지처럼 집어넣어가지고 마치 네. 그 인물에 대한 이미지를 깎아내는 듯한 의도가 보여요. 저는 뭐 그분이 만드는 사람들의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시청자들이 볼 때는 그렇게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나 어린 학생들이 만약 저걸 보세요. 그럼 네. 세종대왕이 예전에 그렇게 했구나. 네. 이렇게 인식할 위험성이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역사적 드라마를 만들 때는 아이고. 반드시 고증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런데 그런 고증이 안 된 내용을 저렇게 집어넣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고 그것이 우리 역사를 인식해가는 어린 학생들이나 청소년들한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요, 저도 어릴 때 방송에서 이제 사극을 하잖아요. 저는 부모님들이 역사 공부하는 차원에서 사극 보도록 굉장히 권장을 했거든요. 그게 역사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고증을 해서 만든 드라마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도 쉽고, 그래서 아, 옛날에는 저랬구나, 조선시대는 저랬구나라고 드라마를 통해서 역사를 배우기도 했었는데, 방금 그 말씀이신 거죠. 청소년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판타지물을 역사물로 착각을 하고 오해할 수 잘못된, 왜곡된 역사를 인식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태종 이방원은요, 환시를 보고 백성을 무고하게 마구 학살하는 인물로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충녕대군은요, 자신의 선조들을 욕보이는 대사까지 하는 장면이 이 드라마에 나오는데, 자, 이 정도 되면은 역사적 왜곡이 너무 심한 게 아니냐. 아무리 판타지라고 해도 이게 면제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허구적인 요소가 뭐 드라마에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등장인물들이 실명으로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뭐 충녕대군, 태종 이렇게 실명으로 등장하면서 그것이 우리가 기존에 알던 역사적인 사실과 좀 다르고, 네. 거기다가 이제 중국풍의 각종 장식이라든지 배경 이런 것들, 음식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커지는 건데, 태종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두 차례 형제인환을 통해서 형제들을 많이 도륙을 했지만 무고한 백성들을 이렇게 태종 이방원이 뭐 학살했다 이런 기록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이 굉장히 백성들에게 잘했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사병들을 협파하고 그렇죠. 하면서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만든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걸로 이렇게 또 표현을 했고, 또 이제 이 충녕 같은 경우도 육대조인 목조가 뭐 기생 때문에 어디 삼척으로 피난 갔다 이런 식으로 전혀 기록이 없는 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네. 이것이 역사 왜곡 아니냐라고 네. 이제 비판이 나오는 거고, 그 배경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치라든지 지금 한복, 판소리 네. 이런 게 다 우리 거다라고 중국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이 드라마가 중국과 관련된 그러한 음식, 소품, 도구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네. 굉장히 이제 이슈적인 파괴력이 커진. 네. 자, 그런데 이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조선구마사가요, 박계옥 작가라는 사람이 시나리오를 쓴 작품인데, 이 박계옥 작가는 전작입니다. 철인왕후라는 드라마도 시나리오를 썼거든요. 근데 그때도 역사 왜곡 논란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했습니다. 그 대사 중에요,
이 철인왕후라는 드라마 속에서는 조선 왕조실록을 이른바 찌라시다 이런 발언을 대사 속에 나와서 굉장히 논란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예, 그 조선왕조실록은 우리나라가 조선 역사를 들여다보는 상당히 중요한 그 고증물인데. 우리 국보잖아요. 예, 국보죠. 조선왕조실록.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렇게 찌라시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아주 무슨 생각인지를 모르겠네요. 이제 철인왕후도 안타깝게 제가 안 봐가지고는 정확하게 그게 어떤 네. 맥락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게 어떤 뭐 이상한 등장인물이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뭐 찌라시다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저 얘기를 정말 사실인 것 마냥 심각하게 했다면 저 부분에도 분명히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나라의 실제 역사 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에서 중국풍 소품들이 사용되고 역사 왜곡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 한국 홍보 전문가죠. 서경덕 교수가요. 이런 점을 지적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최근 중국이 한복이나 김치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자신의 문화라고 주장하는 신동북공정이 펼쳐지고 있는 와중에서요. 이 한국 드라마는 이제는 글로벌화가 돼서 정말로 많은 세계인들이 시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곡된 장면들이 나간다는 거는 해외 시청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미 중국 네티즌들은 SNS를 통해서 당시 한국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라면서 드라마의 장면을 옹호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전문가도 아까 우리 패널들이 지적하신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군요. 아이들이 잘못된 역사를 왜곡되게 이해할 수가 있고, 아니, 우리가 다 역사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 드라마, 이 K드라마 열풍을 타고 외국인들이 이걸 봤을 때는, 조선은 저런 곳이구나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조선구마사의 역사 왜곡, 그리고 중국풍 논란에 이 누리꾼들도 행동에 나섰습니다. 드라마 방영 중지를 요청하는 이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고요. 14만 명 이상이 지금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드라마의 제작 지원, 광고에 참여한 이 불매 운동도 지금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최지봉 교수님, 네. 지금 무광고 드라마 타이틀까지 지금 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고주들이 광고를 다 우리 광고는 빼세요 당연하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광고주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미지 타격이 옵니다. 이 드라마에 어쨌든 제작 지원하는 업체들도 있고 제작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광고를 올렸던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이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광고를 중단할 수밖에 없고 네. 그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이 드라마는 광고가 없는 드라마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이죠.